안녕하세요, 제이폼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투자, 도박? 투자인지 도박인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도박이라는 이야기가 2017년도에 나왔죠. 2017년도 말부터 2018년도까지 엄청난 상승장이 이어지다가 또 엄청나게 하락하는 장이 한번 있었죠. 비트코인은 뭐 도박이라고 해도 될 만한 좀 큰 버블이 있었죠. 2017년에는.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열풍에 힘입어서 비트코인의 가격들을 쭉 올렸던 거고, 또 당시에는 금융기관들보다는 개인 자금이 아주 크게 밀려왔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얻었다면 그에 반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손실을 얻었기 때문에 버블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벌고, 또 돈을 잃는 사람들은, 손실을 얻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손실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손실을 얻은 사람들은 사실 복구하기는 힘들어지고, 돈을 번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부자가 되어가는 그런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해지고, 버블에 대한 거는 사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버블인 걸 알면 모두 다 돈을 벌겠죠. 근데 버블은 버블인 걸 몰라요. 버블이 하락을 했을 때,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을 때 이제 그때 버블인 것을 알기 때문에 2017년에는 사실은 도박이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번 2020년도에 비트코인의 상승, 가상화폐의 상승은 조금은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일단은 여러 비트코인에 대한 시선들이 바뀌었어요. 이분 아시죠? 누리엘 루비니 교수. 이분은 아주 좀 어두운 전망을 하기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비트코인이 완전 괜찮은 자산이다라고 완벽히 인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산으로 가지고 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분이 아주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정말로 괜찮은 것으로 비춰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루비니 교수님이 인정한 거면 거의 뭐 끝난 거라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가상자산이 자산으로 인정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분 아시죠? CNBC의 진행자이기도 한 짐 크레이머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거는 지극히 논리적인 선택이라고 말을 바꿨어요. 그 이전까지는 사실 뭐 비트코인 도박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심지어 내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금 대신에 비트코인을 주는,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주는 그런 전망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시각을 많이 바꾼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 다른 점은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스트래티지나 그레이스케일의 이런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늘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더리움이라든지 다른 메이저 코인들도 엄청나게 많은 매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장을 이끈 거는 사실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 최근에 암호화폐 투자자의 73%가 기관 투자자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점점 비트코인 그리고 가상자산, 가상화폐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자산보다는 비중이 엄청나게 작기는 해요. 그런데 예전보다 엄청나게 많이 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큰 자금을 투자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추해요. 그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틀릴 수도 있고요. 거의 틀려요. 모르는 것에 큰돈 넣는 게 가장 미련한 투자예요, 여러분. 가상화폐, 가상자산을 잘 모른다,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큰 돈을 넣으시면 안 돼요. 일단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야겠죠. 바벨 전략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자산의 한 부분을 조금씩 채워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지금 들어요. 가상화폐가 어떤 거죠?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 거래의 비밀성이 보장되는 거고요. 탈중앙화, 그러니까 이 화폐를 가지고 조절을 하는 그런 중앙 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엔 그 연준이 있고요, 한국에는 한국은행이 있고요. 그런 화폐를 이렇게 비중을 막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화폐의 양도 조절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중앙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간섭도 받지 않아요. 그리고 화폐 발행, 보관, 도난, 분실,
염려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거래로 이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지금도 어둠의 거래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현금은 어둠의 거래로 이용 안 되나요? 네. 다른 자산들은 어둠의 거래로 이용 안 되나요? 물론 이제 좀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가상화폐보다는 더 많기는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기술을 뭐 터부시한다, 말도 안 되는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기는 하죠. 아무런 사용이 없이, 쓰임이 없이 사장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기술은 결국에는 사용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탈중앙화라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점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어두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점을 가지고 그것을 더 극대화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삶을 영위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어두운 면 하나 때문에 좋은 것을 쓰지 않는 것은 참 바보 같은 짓이죠. 블록체인의 미래는 뭘까요? 아직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버블일 수도 있고요. 지금 또 기관들이 막 들어와서 사다가 한순간에 또 자금 뺄 수도 있고요. 그건 모르는 거죠. 한순간에 사라질 기술일 수도 있는 거고요. 화폐가 될지 안 될지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큰돈을 투자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기관들이.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선택은 각자가 하는 거예요. 가상화폐 추천하는 영상 아니니까 뭐 비트코인 사라, 뭐 이더리움 사라, 이런 영상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니까요. 선택은 각자가 하는 거예요. 일단 저는 조금씩 담고 있습니다. 채굴도 조금 하고 있고요. 아주 조금씩 담고 있어요. 큰 돈을 넣지는 않고 있어요. 주식에서 들어오는 배당금을 재투자를 하고 있어요. 부디 자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산을 지키는 거는 내가 이 자산에 대해서 알 때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이 수익이 나는 것, 왜 나는지 알 때 내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손실이 나는 이유 알 때 더욱더 그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선택은 각자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조금씩 담고 있다는 거, 조금씩 가져가고 있다는 거.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텔레그램 채널 다시 열고 사람들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텔레그램 채널 오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 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도 있고요. 블로그도 있으니까요. 제이폼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고맙습니다. 저는 제이폼이었습니다.